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후텁지근합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도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5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아침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세차고 강한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경북 북서 내륙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주말 동안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소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고요. 다음 주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부산과 더불어 국내 3대 불꽃쇼로 꼽히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이번 주말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겹치면서 연기됐는데 하필 주말 비 예보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수만 발의 불꽃과 드론이 연출하는 축제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예보로 행사 개최가 불투명했던 포항국제불빛축제. 촉박한 시간을 만회하느라 행사장에는 막바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포항시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강우량이 당초 예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행사 개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포스코가 철강도시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살려 기념 행사로 개최한 이후 어느덧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토요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형 불꽃쇼. 이탈리아와 캐나다 최고 수준의 팀과 우리나라 한화가 참가해 저마다의 주제를 갖고 수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또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한 타블로 항공의 드론 1000대가 당신의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입니다. 포항시는 관람객들이 불꽃쇼에 집중하도록 의전 행사를 없애고 국내외적 정세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일상을 격려하는 이미지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께서 보시면은 또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꽃 연출 길이는 평산강을 따라 국내 최장인 1.2km.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연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기술진은 밝혔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그 원료로 산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좀 와도 그 연출되는 데는 문제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미리까지 가능합니까? 한 20mm까지도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불꽃쇼에는 저탄소 화약을 사용하고 그린 아트, 경제 페스티벌을 추구하면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울진 한울광역방재지휘센터가 국내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울광역방재지휘센터는 한울원전으로부터 39km 떨어져 있으며 지진이나 지진 해일 등으로 현장 지휘센터의 역할이 어려울 때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국내 원전의 광역방재지휘센터는 지난 2022년 고리와 월성원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울주군에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내년에 부안 한빛 광역방재지휘센터가 완공되면 광역 대응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주시와 칠곡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통합지원 전담 조직 운영과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지역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방문 진료와 방문 재활, 식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총력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출범한 경북도 역시 시군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도와 22개 시군 기획부서장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실무 전략회의입니다. 앞서 경북도는 새 정부 7대 광역 공약을 바탕으로 ABCDEFG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글로벌 연계까지 확장한 방안입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선 시군별로 우선 추진할 과제 3건을 추려 공통 현안을 정리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구미는 신공항 연계 철도망 건설, 포항은 2차 전지 철강 산업 특별법 제정, 안동은 바이오 산업 육성, 낙동강 물관리 다변화, 의과대학 설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북부 지역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북 유일의 공립대학인 경북대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도청 소재지에 500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영주는 철도 교육도시 조성, 상주는 중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문경은 한국 최대 이전, 예천은 첨단 재생의료 거점 조성을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키워드 아젠다에 맞게끔 치밀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관계없이 저희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상북도의 정책이나 전략은 새 정부에서도 중점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7개 분과로 구성돼 정치 행정분과에서 다루게 될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역 현안과 지방 분권 이슈를 전담할 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전략과제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민간 전문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실무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018년 6월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교육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경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지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2심 재판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수사 개시에 단서가 된 피고인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진술 조서와 신문 조서, 압수물, 법정 진술 등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도 느끼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경북교육에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교조 등은 사법부가 형식 논리에 매몰됐다고 지적하고 불법 행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며 상고심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다룬 2018년 선거뿐 아니라 2022년 선거 때도 선거 캠프에 금품을 건넨 교장과 행정직 등 7명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뇌물 혐의를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임종식 교육감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항소심을 거쳐 기사회생했지만 두 차례의 경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공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카메라나 자율주행차 센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렌즈 실용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노준석 교수팀은 머리카락 굵기 10,000분의 1 수준으로도 빛을 제어할 수 있는 메타렌즈를 개발하고 여기에 물방울이나 먼지를 튕겨내는 얇은 보호막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포스코홀딩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지난 10일 학술지 마이크로시스템 및 나노공학에 실렸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겨울철 수온을 기준으로 1980년대 포항 바다 환경이 이젠 속초 이북 지역의 바다 환경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강릉 원주대 등의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세미나를 통해 동해로 열을 수송하는 대만한류의 세력 강화와 여름철 폭염 증가로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다 환경에 북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어종 변화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수산 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폐점에 들어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미 한 곳이 폐점을 확정했고 추가 폐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라며 대구시가 사모펀드 MBK의 이른바 먹튀 행각을 막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대구 내당점이 오는 8월 문을 닫습니다. 건물을 빌려 영업하고 있는 대구 동촌점은 건물 주인에게 계약 해지가 통보됐습니다. 대구 지역 7개 점포 중 2곳이 폐점이 확정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당장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에도 인근 다른 점포로 순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회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매장에서는 우리 퇴직자들을 나가고 나면 고용을 안 하거든요. 고용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사를 새 주인에게 매각하는 인가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주주인 MBK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청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폐점과 매각이 단순한 매장 철수가 아니라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의 연쇄도산과 상권 공동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익숙한 이 쇼핑 공간이 사라지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대구 경제에 커다란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대구의회도 나서야 합니다. 공대위는 대구시가 일방적 폐점과 매각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홈플러스에 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주주인 MBK의 자구 노력을 통한 홈플러스 살리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주민 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한 사업은 울진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포항 항도중학교에 복합교육시설동이 증축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항도중학교에 사업비 10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복합교육시설동을 오는 2027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합교육시설동은 실내 체육시설과 휴게 공간 등 교과 수업과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융합형 공간을 확보해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으로 활용됩니다. 경주시는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의 월 충전 사용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시민은 매달 70만 원까지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액의 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캐시백 비율을 1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5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아침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세차고 강한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경북 북서 내륙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주말 동안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5도, 구미도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에는 대구 28도, 구미는 2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의성은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의성은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소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져 덥겠고요. 다음 주 정체전선의 위치에 맞춰서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